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목하며 비난할 때, 당신의 가치와 인격, 심지어 의도까지 의심하며 공격해올 때, 우리에겐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겁니다. 맹세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던 냉철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두 번째 순간, 당신은 방어가 필요할 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인식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움찔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던 잔혹한 법칙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요, 침묵하는 자는 세상이 대신 자신을 방어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힘의 무게추를 상대방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경기장에서 상대방이 정한 규칙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는 나를 신문할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그 권위를 손에 넣으면 그들은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당신은 유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약자만이 해명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으로 그 공간을 불태웁니다. 그들은 비난의 화살이 허공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말이죠. 그들은 진짜 승부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을 거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격해온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쓰라린 패배자처럼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먼저 말을 꺼내는 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레임을 지배하는 자가 결과를 지배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방어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전략이 아닌 감정적 약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확함이 아닙니다. 통제력입니다. 명확함은 심리 상담에나 필요한 것이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통제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거만하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교활하다고 비난할 때 당신이 즉시 아닙니다. 당신은 날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공을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가장 강력한 무기, 신비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만나본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사람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공격을 받았을 때 결코 움찔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해명하는 자는 복종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자는 타인들이 그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우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를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동조를 구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힘은 쪼그라들고 당신의 힘은 커져만 갑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당신은 권력의 흐름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이 제 자신의 나약함이 만든 메아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성공, 태도 혹은 과거에 대한 비아냥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쏠립니다. 바로 이때가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변명도, 반격도, 심지어 조소띤 미소도 짓지 마십시오. 오직 고요하고 완전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이런 비난 따위는 초월한 존재인가? 방금 그 공격이 오히려 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건가? 라고 자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금 사회적 프레임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 그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존재감과 함께 전달되는 침묵은 그 어떤 정당화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한 가지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냉혹한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말하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너머를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본다면 어쩔 수 없죠. 방어적이거나 사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차갑고 중립적인 분리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허둥댑니다. 그들은 싸움을 기대했고 당신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제 자신이 던진 무기를 스스로 들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책감이 그들 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는지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제 자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던진 에너지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반응을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발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폭로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단순히 결백한 사람을 넘어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명성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고 누명을 벗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함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백함을 쫓는 순간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략가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침착하고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격이 높으며 설명하기에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반응적이며 질투심 많고 나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방어할수록 당신은 방어가 더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무시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더 위험한 존재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권력이 태어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인식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에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유효성을 넘겨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목줄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자리나 회의실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또는 겸손은 당신 취향이 아닌가 보죠.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긴장하고 어색하게 웃어넘기려 하거나 더 나쁘게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방어를 지켜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최초의 비난은 사실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대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단 2초간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공격성이 아닌 조용한 흥미로움으로 방을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직 필요할 때만 차분하고 정확하며 묵살하는 듯한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오늘 감정적으로 보이시는군요. 또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길고 고요한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예측 가능합니다. 공격자는 동요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지를 구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농담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소리로 방 안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기가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느낍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격화됩니다. 댓글, 게시물, 저격, DM 등 사람들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마키아벨리가 당신의 마음에 새겨넣을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론이라는 법정에서 침묵은 유죄를 의미한다. 당신의 침묵이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전술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에서 공격받을 때 방어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판을 비트십시오. 당신은 그 주장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군중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유해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호소문이나 긴 해명글을 올리는 대신 이렇게 게시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언제나 그를 위험하다고 부른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난을 권력의 훈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쓰라린 패배자처럼 보이고 당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누가 진짜 통제력을 쥐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해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사 지배입니다. 자, 이제 더 외과적으로 정밀한 3가지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첫째, 침묵. 기본값이자 차갑고 강력하며 상대를 노출시키는 기술입니다. 둘째, 편향. 상대의 공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야기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셋째, 정밀 타격. 게임을 즉시 끝내버리는 짧고 날카로운 진실의 한마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잘난 척이 너무 심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감은 불안정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죠 라고 응수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가식적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진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요. 저는 단지 남들처럼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이것들은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위의 선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결코 좋은 사람으로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히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더욱 당당하게 걷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적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투를 기대했지만 대신 허공에다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격화시키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더 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더 많이 노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붕괴를 공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최종 단계입니다. 당신은 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그들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해받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해받는 사람은 신비감을 갖지만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종하기 쉽습니다. 항상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요하게 오해받는 채로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와 평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목하며 비난할 때, 당신의 가치와 인격, 심지어 의도까지 의심하며 공격해올 때, 우리에겐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겁니다. 맹세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던 냉철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두 번째 순간, 당신은 방어가 필요할 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인식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움찔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던 잔혹한 법칙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요, 침묵하는 자는 세상이 대신 자신을 방어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힘의 무게추를 상대방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경기장에서 상대방이 정한 규칙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는 나를 신문할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그 권위를 손에 넣으면 그들은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당신은 유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약자만이 해명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으로 그 공간을 불태웁니다. 그들은 비난의 화살이 허공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말이죠. 그들은 진짜 승부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을 거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격해온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쓰라린 패배자처럼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먼저 말을 꺼내는 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레임을 지배하는 자가 결과를 지배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방어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전략이 아닌 감정적 약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확함이 아닙니다. 통제력입니다. 명확함은 심리 상담에나 필요한 것이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통제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거만하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교활하다고 비난할 때 당신이 즉시 아닙니다. 당신은 날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공을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가장 강력한 무기, 신비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만나본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사람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공격을 받았을 때 결코 움찔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해명하는 자는 복종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자는 타인들이 그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우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를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동조를 구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힘은 쪼그라들고 당신의 힘은 커져만 갑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당신은 권력의 흐름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이 제 자신의 나약함이 만든 메아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성공, 태도 혹은 과거에 대한 비아냥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쏠립니다. 바로 이때가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변명도, 반격도, 심지어 조소띤 미소도 짓지 마십시오. 오직 고요하고 완전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이런 비난 따위는 초월한 존재인가? 방금 그 공격이 오히려 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건가? 라고 자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금 사회적 프레임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 그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존재감과 함께 전달되는 침묵은 그 어떤 정당화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한 가지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냉혹한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말하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너머를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본다면 어쩔 수 없죠. 방어적이거나 사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차갑고 중립적인 분리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허둥댑니다. 그들은 싸움을 기대했고 당신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제 자신이 던진 무기를 스스로 들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책감이 그들 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는지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제 자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던진 에너지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반응을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발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폭로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단순히 결백한 사람을 넘어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명성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고 누명을 벗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함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백함을 쫓는 순간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략가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침착하고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격이 높으며 설명하기에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반응적이며 질투심 많고 나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방어할수록 당신은 방어가 더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무시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더 위험한 존재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권력이 태어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인식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에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유효성을 넘겨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목줄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자리나 회의실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또는 겸손은 당신 취향이 아닌가 보죠.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긴장하고 어색하게 웃어넘기려 하거나 더 나쁘게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방어를 지켜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최초의 비난은 사실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대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단 2초간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공격성이 아닌 조용한 흥미로움으로 방을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직 필요할 때만 차분하고 정확하며 묵살하는 듯한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오늘 감정적으로 보이시는군요. 또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길고 고요한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예측 가능합니다. 공격자는 동요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지를 구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농담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소리로 방 안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기가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느낍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격화됩니다. 댓글, 게시물, 저격, DM 등 사람들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마키아벨리가 당신의 마음에 새겨넣을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론이라는 법정에서 침묵은 유죄를 의미한다. 당신의 침묵이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전술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에서 공격받을 때 방어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판을 비트십시오. 당신은 그 주장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군중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유해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호소문이나 긴 해명글을 올리는 대신 이렇게 게시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언제나 그를 위험하다고 부른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난을 권력의 훈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쓰라린 패배자처럼 보이고 당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누가 진짜 통제력을 쥐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해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사 지배입니다. 자, 이제 더 외과적으로 정밀한 3가지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첫째, 침묵. 기본값이자 차갑고 강력하며 상대를 노출시키는 기술입니다. 둘째, 편향. 상대의 공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야기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셋째, 정밀 타격. 게임을 즉시 끝내버리는 짧고 날카로운 진실의 한마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잘난 척이 너무 심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감은 불안정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죠 라고 응수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가식적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진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요, 저는 단지 남들처럼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이것들은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위의 선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결코 좋은 사람으로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히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더욱 당당하게 걷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적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투를 기대했지만 대신 허공에다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격화시키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더 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더 많이 노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붕괴를 공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최종 단계입니다. 당신은 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그들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해받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해받는 사람은 신비감을 갖지만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종하기 쉽습니다. 항상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요하게 오해받는 채로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와 평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목하며 비난할 때, 당신의 가치와 인격, 심지어 의도까지 의심하며 공격해올 때, 우리에겐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겁니다. 맹세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던 냉철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두 번째 순간,
당신은 방어가 필요할 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인식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움찔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던 잔혹한 법칙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요, 침묵하는 자는 세상이 대신 자신을 방어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힘의 무게추를 상대방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경기장에서 상대방이 정한 규칙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에게는 나를 신문할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그 권위를 손에 넣으면 그들은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당신은 유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약자만이 해명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으로 그 공간을 불태웁니다. 그들은 비난의 화살이 허공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말이죠. 그들은 진짜 승부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을 거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격해온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쓰라린 패배자처럼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먼저 말을 꺼내는 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레임을 지배하는 자가 결과를 지배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방어합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전략이 아닌 감정적 약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확함이 아닙니다. 통제력입니다. 명확함은 심리 상담에나 필요한 것이고 권력의 세계에서는 통제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거만하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교활하다고 비난할 때 당신이 즉시 아닙니다. 당신은 날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고 있고 그들의 평가에 신경 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공을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가장 강력한 무기, 신비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만나본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사람들,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공격을 받았을 때 결코 움찔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해명하는 자는 복종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자는 타인들이 그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우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를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불편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동조를 구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힘은 쪼그라들고 당신의 힘은 커져만 갑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당신은 권력의 흐름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난이 제 자신의 나약함이 만든 메아리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누군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성공, 태도 혹은 과거에 대한 비아냥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쏠립니다. 바로 이때가 당신의 차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변명도, 반격도, 심지어 조소띤 미소도 짓지 마십시오. 오직 고요하고 완전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반응하지 않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이런 비난 따위는 초월한 존재인가? 방금 그 공격이 오히려 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건가? 라고 자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금 사회적 프레임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 그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존재감과 함께 전달되는 침묵은 그 어떤 정당화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한 가지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냉혹한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말하면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너머를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본다면 어쩔 수 없죠. 방어적이거나 사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차갑고 중립적인 분리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허둥댑니다. 그들은 싸움을 기대했고 당신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제 자신이 던진 무기를 스스로 들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죄책감이 그들 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는지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제 자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던진 에너지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반응을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발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폭로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단순히 결백한 사람을 넘어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명성을 지키고 자신을 설명하고 누명을 벗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함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백함을 쫓는 순간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략가는 결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기에는 너무나 침착하고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 격이 높으며 설명하기에는 자신의 입장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반응적이며 질투심 많고 나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많이 방어할수록
당신은 방어가 더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무시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더 위험한 존재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권력이 태어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인식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에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유효성을 넘겨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목줄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자리나 회의실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또는 겸손은 당신 취향이 아닌가 보죠.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긴장하고 어색하게 웃어넘기려 하거나 더 나쁘게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격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방어를 지켜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최초의 비난은 사실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대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단 2초간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공격성이 아닌 조용한 흥미로움으로 방을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직 필요할 때만 차분하고 정확하며 묵살하는 듯한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오늘 감정적으로 보이시는군요. 또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길고 고요한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예측 가능합니다. 공격자는 동요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지를 구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농담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당신의 무반응이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소리로 방 안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기가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느낍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격화됩니다. 댓글, 게시물, 저격, DM 등 사람들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미끼를 던집니다. 마키아벨리가 당신의 마음에 새겨넣을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론이라는 법정에서 침묵은 유죄를 의미한다. 당신의 침묵이 두려움을 자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전술은 이렇습니다. 온라인에서 공격받을 때 방어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판을 비트십시오. 당신은 그 주장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군중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유해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호소문이나 긴 해명글을 올리는 대신 이렇게 게시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언제나 그를 위험하다고 부른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난을 권력의 훈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쓰라린 패배자처럼 보이고 당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누가 진짜 통제력을 쥐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해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사 지배입니다. 자, 이제 더 외과적으로 정밀한 3가지 도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첫째, 침묵. 기본값이자 차갑고 강력하며 상대를 노출시키는 기술입니다. 둘째,
편향. 상대의 공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야기의 프레임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셋째, 정밀 타격. 게임을 즉시 끝내버리는 짧고 날카로운 진실의 한마디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잘난 척이 너무 심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감은 불안정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죠 라고 응수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가식적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진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들이 당신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요. 저는 단지 남들처럼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이것들은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위의 선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인간은 결코 좋은 사람으로 보여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히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더욱 당당하게 걷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적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투를 기대했지만 대신 허공에다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격화시키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더 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더 많이 노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붕괴를 공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최종 단계입니다. 당신은 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그들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해받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해받는 사람은 신비감을 갖지만 예측 가능한 사람은 조종하기 쉽습니다. 항상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요하게 오해받는 채로 남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와 평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목하며 비난할 때, 당신의 가치와 인격, 심지어 의도까지 의심하며 공격해올 때, 우리에겐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겁니다. 맹세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던 냉철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 두 번째 순간, 당신은 방어가 필요할 만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인식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움찔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던 잔혹한 법칙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요, 침묵하는 자는 세상이 대신 자신을 방어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에게서 힘의 무게추를 상대방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